이 팟캐스트는 우분투 위클리 뉴슬래터 팀, 크리타릭 라이도, 바싱옴, 크리스 기버, 와일드맨, 딘 무식, 크리스토바오 코르에이로 및 다른 많은 사람들의 기여로 만들어진 우분투 위클리 뉴슬래터 894호를 생성형 AI로 생성한 컨텐츠입니다. AI로 생성한 컨텐츠는 왜곡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분투 최신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분투 주간 뉴스레터 894호, 그러니까 2025년 5월 마지막 주 소식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네, 이번 주엔 특히 중요한 업데이트들이 몇 가지 있었죠. 맞아요. 버전 지원 변경부터 시작해서 개발 방식 변화까지 당신의 우분투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만한 내용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특히 LTS, 그러니까 장기 지원 버전 사용자분들은 좀 주목하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우분투가 어떻게 바뀔지 엿볼 수 있는 그런 소식들도 있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우분투 20.04 LTS, 포컬 포사 관련 소식인데요. 이게 5월 29일부로 기본 지원이 끝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5년의 기본 지원 기간이 만료되고 확장 보안 유지 보수, ESM 단계로 전환된 거죠. 아, ESM이요? 그럼 이제 사용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그래서 이제 20.04 LTS 사용자분들께는 좀 중요한 시점인데요. 계속 보안 업데이트를 받으시려면 안정적인 최신 버전, 그러니까 22.04나 24.04 LTS로 업그레이드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네. 아니면 캐노니컬에서 제공하는 유료 ESM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 유료로 지원을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있군요. 그냥 지원 종료가 아니네요. 그렇죠.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지속 가능한 지원 모델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우분투 스튜디오 22.04 LTS도 지원이 종료, 그러니까 EOL 상태가 되었다고요. 다른 22.04 LTS 플레이버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 플레이버 자체에 특화된 앱이나 설정 지원은 끝나지만 그 바탕이 되는 우분투 22.04 LTS 코어 시스템 자체는 계속 보안 업데이트가 제공된다는 거예요. 아, 그건 다행이네요. 핵심 시스템은 계속 안전하다는 거죠? 네, 스튜디오 같은 플레이버 사용자는 이제 그 플레이버만의 기능 지원은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기본 시스템은 괜찮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혼동이 없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스템 관리만큼 또 정보 접근성도 중요한데요. 관련해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문서 통합 프로젝트. 아, 네,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렸을 소식이죠. 그렇죠. 지난 20년간 막 흩어져 있던 우분투 문서들을 하나로 모은다니 대단한 작업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예전에 설전 하나 찾으려고 여기저기 뒤졌던 기억이 있어서요. 이게 로버트 크라트키랑 셀리 메이킨 두 분 기술 저자가 주도한다고 하니까 잘 진행되면 앞으로 당신의 필요한 정보를 찾는 게 훨씬 쉬워질 겁니다. 앞으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던데 기대가 크네요. 네, 물론 그 과정이 쉽진 않겠죠. 20년치 자료니까요.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그래도 결과는 분명 좋을 거라고 봅니다. 혹시 기여에 관심 있으시면 참여 방법도 안내되어 있으니 한번 보셔도 좋고요. 정보 접근성 개선과 더불어 개발 과정을 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방법도 새로 생긴다고요? 월간 스냅샷이요? 네, 맞아요. 개발 버전인 25.10, 코드네임이 퀘스팅인데 여기서부터 매달 스냅샷을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오, 매달이요? 그럼 뭐가 좋아지는 건가요? 이건 최신 릴리즈 엔지니어링 방식을 써서 개발 중인 버전의 안정성을 좀 꾸준히 확인하고 또 자동화된 테스트를 강화하려는 그런 시도예요. 아하, 그러니까 매달 개발이 어디까지 왔는지 직접 확인하고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흥미로운데요? 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개발 중인 좀 불안정한 버전의 스냅샷이라는 점 기억해야 합니다. 공식 지원되는 안정 버전하고는 달라요. 최신 기능 미리 써보고 싶은 개발자나 테스터분들께는 유용하겠죠. 개발 과정이 좀 더 투명해지는 느낌이네요. 그리고 커뮤니티 소통의 장이죠. 우분투 서밋 소식도 있네요. 이름 붙이는 방식이 바뀌었다고요? 네, 이제 릴리즈 버전하고 연동해서 우분투 서밋 25.10 이런 식으로 부르기로 했답니다. 다음 행사는 10월 23일, 24일에 런던에서 열리고요. 런던에서요? 네, 그리고 2026년부터는 어쩌면 1년에 2번 열릴 수도 있다고 하네요. 오, 더 자주 열리면 좋겠네요. 그렇죠. 개발자랑 커뮤니티가 직접 만나는 중요한 기회니까요. 프로젝트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안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에포트 관련해서 보안 취약점 수정 공지가 있었어요. 로컬 정보 유출 문제라고 하던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게 퀄레스라는 보안업체에서 발견한 건데요. CVE-2025-5054 시스템이 충돌했을 때 에포트라는 오류 보고 시스템을 통해서 일부 정보가 로컬 사용자에게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취약점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것도 업데이트가 필요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우분투 코어 버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요. 뉴스레터에 보면 영향을 받는 버전이랑 업데이트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해당 사용자분들은 바로 시스템 업데이트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꼭 확인해야겠네요. 그 외에도 좀 자잘하지만 유용한 소식들이 있었죠? LXD 6.4 릴리스 같은 거요? 네, LXD UI 개선도 있었고 컨테이너를 좀 더 부드럽게 끄는 스마트 종료 로직 같은 게 추가됐다고 하고요. 또 APT 관련해서도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 네. 개발 버전인 퀘스팅 사용자 대상인데 APT 3.1.0 우분투 2부터 의존성 병합 기능이 들어가서 패키지 설치나 업데이트할 때 충돌이 좀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 오, 그거 좋네요. 그리고 뭐 항상 나오는 지원 요청 동향 같은 거요. 루트 파티션 공간 부족 문제 같은 건 꾸준히 언급되는 이슈고요. 또 포항이나 타이베이 같은 지역 커뮤니티 행사 소식도 있었고 여러 버전에 걸쳐서 보안 업데이트도 많이 배포됐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정말 알찬 한 주였네요.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그러시죠. 일단 20.04 LTS가 ESM으로 전환됐고 스튜디오 22.04는 EOL이 됐다는 거. 이건 당장 당신의 시스템 운영 계획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화고요. 네, 업그레이드를 하든 ESM 구독을 하든 선택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문서 통합 프로젝트랑 월간 스냅샷 도입은 뭐랄까 장기적으로 우분투 사용 경험이나 커뮤니티 참여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보여주는 소식이었고요. 맞아요. 정보 찾기 쉬워지고 개발 버전 미리 보는 재미도 있겠고요. 네. 그리고 에포트 보안 패치처럼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안도 있었고 LXD나 APT 개선처럼 꾸준한 기술 발전도 계속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잘 알고 있으면 우분투를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겠네요. 또 최신 기술 동향 파악이나 커뮤니티 소통에도 좋고요. 맞습니다. 각자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조치를 하시고 또 새로운 기능들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볼까요? 좋습니다. 앞으로 우분투 문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지고 또 개발 중인 버전을 지금보다 훨씬 자주 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면요. 이게 당신이 우분투 프로젝트와 소통하거나 혹은 직접 기여하는 방식에 어떤 새로운 변화나 가능성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네,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는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